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0강으로 제7단원에서 첫 번째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진과 한 후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9강에서는 전편으로서 200쪽부터 203쪽까지 내용을 했고 주로 진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했고요. 이 시간에는 204쪽부터 207쪽까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04쪽부터 207쪽 통일제국의 등장,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나라와 한나라 후편입니다. 자, 204쪽 보겠습니다. 교과서. 한제국이 중국 문화의 토대를 이루다. 그래서 중국을 한족이라 그러죠. 한족. 이 한나라 때 했던 이 정체성, 이 문화성,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 한족. 나라의 명칭은 그 전에 했던 진나라, 찐, 차이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1. 한의 성립과 발전. 1. 건국. 진이 멸망. 자, 진나라가 BC 221년에 멸망했죠. 21년에 통일했다가 206년에 망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이제 15년 동안 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중국은 진나라가 멸망하자 206년도부터 BC죠. 202년 동안까지 4년 동안은 굉장히 혼란을 하지만은 크게 두 좌웅이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나라? 초나라 대 한나라. 이 초나라의 장수는 바로 누구죠? 항우.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자. 항우 장수, 항우. 한나라의 장수는 누구죠? 발음이 좀 깁니다만 유방. 자, 우리 초나라 한나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중국 지금까지 전통된 거. 장기 알죠? 장기 여러분. 장기판. 초록색이 초나라, 빨간색이 한나라잖아요. 초한지. 그래서 장바다라 하고 장. 이렇게 아주 좌웅을 가리는 약간. 그러나 최종 승리는 누가 승리합니까?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를 하게 돼서 한을 건국하게 되죠. 네. 유방이 한을 건국, 중국 재통일 기원전 202년. 4년 동안 잠깐 좌웅을 기르다가 202년에 이렇게. 그래서 한나라는 다시 AD 대략 220년까지인가 약 400년이 좀 넘게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대 삼국시대 때 잘 기억이 나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또 나라의 제 한반도에 막 한사군을 설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고조. 자, 한고조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어느 왕 시대에서 고조 그러면 첫 번째를 말해요. 고조. 바로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죠. 고조. 자, 무슨 죄를 실시했나? 군국죄를 실시했다 이 말이죠. 군국죄. 자, 군국죄 여러분들 좀 그런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최초 이제 상나라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체계를 갖춘 나라가 주나라 있잖아요. 주나라.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했다겠죠. 그러다가 진나라가 진시황제가 되면서는 무슨 제를? 군현제. 전국을 전부 다 몰려 군으로 나누고 그 밑에 현을 해서 중앙집권제죠. 그러다가 한나라는 한고조는 무엇을 실시하냐?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이 군국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봉건제와 군현제를 혼합행위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변에 크고 이런 데 때는 자 중앙의 관리들을 다 파견하고 좀 먼 곳에는 그 지방 관리들이 좀 다스리도록 하는 것, 좀 약간 혼합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앙에 군현을 두고 그랬죠? 먼 지방은 제후가 다스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제후가 다스리게 하는 것이 봉건제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제로서 황제가 왕이 전국을 다 다스리는 게 군현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군국제는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전국에 중앙으로부터 많이 가까운 큰 범위는 중앙집권제를 하고 변두리 좀 먼 곳은 제후가 다스리는 봉건제. 봉건제와 군현제를 짬뽕한 것이 군국제입니다. 오케이. 다음 무제, 한무제 그 뒤를 위해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 군현제를 실시. 다시 한무제는 다시 또
자, 군국제에서 요 고조 때는 그랬는데 한 무제 때는 다시 뭘로요? 군현제로 다시 되돌아갔다. 역시 뭐니 해도 할 수만 있으면 중앙 집권 국가가 더 강력하고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겠죠. 다시 그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국교화. 그래서 중국의 하나의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한족. 그래서 유교 국가잖아요. 중국 문명. 영토 확장, 흉노를 정벌,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 그 다음에 장건의 비단길 개척, 서역과 거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장건이 저기 서역까지 가게 되죠. 그걸 바로 비단길에서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나중에 서방과 중국이랑 이렇게 교역하는 도로. 그 다음 소금과 철의 전매. 소금, 철을 전매제 시스템을 국가가 모든 매매권을 가지고 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말하죠. 네. 그 다음 20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나라의 사회는 어찌 되냐? 신의 건국, 신나라. 신의 건국, 여기서 신은 신나라입니다. 나라 이름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중국에 신이 있어? 주나라 있고, 춘추 전국 시대 오고,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섰죠. 응? 5, 16국 시대에다가 다시 수나라가 동일하고, 당나라가 그 다음에 이어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다음에 중화민국, 오늘날 중국 이렇게 되잖아요. 신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한나라. 한나라가, 자, 한무제 이후 왕망이 신을 건국, 기원 후 8세기, 기원 후 8년입니다. BC 8년, 곧 망하고 후한을 건국한다. 자, 한무제가 이끌다가 잠시 한나라가 혼란을 탑니다. 혼란을. 이때 바로 왕망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나라가 뭔 나라다? 신나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신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자, 몇 년에 멸망하냐? AD 25년에 멸망합니다. 25년. 약 한 33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후한이 건국되네. 다시 또 한나라. 자, 그래서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했을 때 이걸 가리켜서 전한, 이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후한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래서 중국에서 신나라 이야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잠시 그냥 저기 혜성처럼 나타나던 그냥 사라졌을 뿐입니다. 예, 그겁니다. 그 다음 경제발전,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호족의 성장,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이 지배, 중앙관료로 진출하여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 후한 말기의 혼란, 어린 황제가 즉위하고 호족 횡포와 토지 수탈로 정치가 문란, 황건적의 난과 호족의 다툼을 해서 후한이 언제? AD 220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는 202년 BC 더 해갖고 AD 몇 년에? 220년에 약 그래서 423년 정도로 이렇게. 진나라는 15년밖에 안 했었죠. 근데 한나라는 423년 동안 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한의 문화 205쪽에 밑에 보면 한의 문화 후궁과학의 발달. 자, 유교 경전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지술, 체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지술을 개량하여서 학문보고과 문화의 발달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책 편찬 사마천에 모여 사기, 반고우의 한서, 이 두 개 역사책 문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장영의, 지동의, 해시계, 지진계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불교의 전례,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전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발시 어째요?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또 이것이 어째요? 일본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근데 이때 중국에서 중국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는 불교는 바로 뭐냐?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다음 달은 인도 올 때 제가 말하겠지만은 소승불교, 즉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전해집니다. 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이 바로 뭐냐? 한의 최대 영역. 한나라의 최대 영역까지 장건역까지 갔다겠죠? 비단길. 자, 이게 바로 한나라 때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의 최대 영역은 요거였지만은, 자, 이것은 바로 진나라의 영토였지만 한나라는 여기까지 갔던 것이 바로 뭐였어요?
한나라였다 이 말이죠. 자, 장건의 행로 아까 말했죠. 장건의 행로. 자, 장안, 시안, 수도에부터 쭉 이렇게 갔다가 아주 대월지 저기 지금의 저기 탄 있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막 있는 데죠. 여기까지 이 길을 개척. 이걸 바로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죠. 네. 보겠습니다. 자, 앞에 지도를 통해 비단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알아보자. 자, 한의 수도인 장안에서 출발하여 지중해로 나가는 길은 산맥이나 사막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는 길로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과 험한 산이 넓게 펼쳐 있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길은 총 길이가 무려 6,000km. 여러분들 6,000km 하면 실감이 가나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광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20km 됩니다. 320km. 왕복 잡으면 넉넉 잡고 600 정도, 600이라고 합시다. 서울, 광주, 왕복을 톨게이트 기준만 하면 한 300 정도 되겠, 600 되죠, 왕복. 자, 광주에서 서울 왕복을 10번. 자, 광주에서 서울 왕복만 차 운전하고 가도 피곤하잖아요. 10번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그 당시에 이렇게 차로 몰고 간 것도 아닌 것이고. 걸어서 가거나 이 말 타고 가는데. 대단하죠? 한 번 오고 가는데 그래서 얼마 걸렸다? 5년 이상이 걸렸다. 네. 다음. 그래서 비단길의 개척자 장건 나오죠? 장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의 무제는 오랫동안 중국을 괴롭힌 흉노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멀리 서역에 있는 월지나 오선 등의 나라와 동맹을 추진하기로 하고, 바로 이런 데가 지금 옛날에 소련 연방, 러시아 밑에는 탄 어느 나라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막 이런 나라들 있죠.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였다. 이들 나라와의 동맹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장건을 통해 서역에 대한 사정이 처음으로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무제는 페르가나, 대환의 우수한 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그 결과 동서교역들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에서 서역으로 통하는 이 길은 나중에 뭐라 한다? 실크로드, 비단길이다. 교역하게 돼. 자, 두 가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단길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진 서역의 문물과 서역에 전해진 중국의 문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중국은 비단과 종이 등을 서역에 전달. 아마도 중국은 비단과 종이를 어쨌단 말이에요. 서역 쪽에 수출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서역에서는 옥이나 보석, 유리제품, 낙타 등의 동물, 포도, 석류 등 과일, 코뿔소 등과 같은 장식품을 중국에 전달했다. 이 말은 중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어쨌다? 수입했다 이 말이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비단, 종이 등을 수출했고 나머지 보석, 유리제품, 낙타 이런 거, 과일, 석류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 이 말이죠. 서역 입장에서는 비단과 종이를 수입했고 옥이나 보석, 유리제품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했고. 이해가 되죠? 예. 다음, 비단길의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자, 비단길 실크로드는 동서를 잇는 무역로로서 문물과 종교를 비롯한 동서문화의 전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제지술, 인쇄술, 화약, 농업 등 중국의 주요 기술들이 서역에 전래되어 있고, 반면에 서역의 고대 문명, 과학기술, 예술 등이 중국에 전래되었다. 서로 주고받았다. give and take. 이처럼 비단길은 동서양의 경제, 문화 교류를 통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나중에 이 비단길의 여행을 통해서 인도지방에 있는 간다라 미술도 중국 걸쳐서 우리나라 걸쳐서 결국 석굴암에 보존불상 같은 거 나오는 거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가 됐다. 자, 202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체륜이 종이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종이의 발견, 이 놀라운 문화의 발전이죠. 한 이전에는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죽간이나 목간 또는 비단의 문자를 기록하였다. 후한의 체류는 오랫동안 힘든 시험을 거듭한 끝에 나무 껍질, 헝겊, 그물 등을 이용하여 종이를 발명하였다. 체륜이 만든 종이는 재료도 구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널리 이용되었다. 나무를 다듬고 물에 부드럽게 했고 재료를 섞여 넣어 이렇게 했고 재료를 물에 뿌려 대나무를 발라 이 종이를. 자, 이 모습 여러분들 우리 한지 만드는 거, 전주 한지 만드는 곳 가시면 이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습 보이죠?
최혜른이 만든 종이가 중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무엇이 중국 영향에만 미쳤겠습니까? 놀랍게 세계에 이렇게 문화를 미쳤죠. 자, 최혜른이 만든 종이가 중국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종이 발명 이전에는 주간, 목간, 비단 등의 문자를 기록했죠.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구하기 쉬운 재료의 비용도 적게 든 종이 발명으로 문자의 기록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널리 지식을 보고시키는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하나의 아주 문명의 커다란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역사 사마천의 사기 유명하죠. 사기. 한 무제 때 관리자이자 역사가 있던 사마천이 10여 년에 걸친 힘든 노력 끝에 편찬한 것이 바로 뭐예요? 역사서 사기. 시기가 아니라 사기예요. 여기 책이 잘못 나왔네요. 사기. 사기는 중국의 선화 시대부터 한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기전처로 된 사기는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으로 중국 왕들의 업적과 각종 제도 및 인물들을 활동하여 생동감 있게 널지. 자, 이거 생각하니까 좀 얼핏 우리나라의 뭐예요? 조선 왕조실록. 왕조실록 좀 비슷하죠? 뭐 그런 형태 같이. 예. 그 다음, 사기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큰 영향을 줬으며 후세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역사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현대인도 이 사마천의 사기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뭘까요? 중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서로서 황제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죠. 네. 자, 깊이 있는 역사 이해 우리 207쪽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위 자료를 이용하여 유교 사상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써보자. 등등. 자, 유교 사상의 원리는 인과 애이다. 인과 애, 그러면 우리 유가 사상 같은 경우 공자, 맹자 많이 들어봤던 거 있죠. 제자백과 춘추전국 시대. 예를 행하는 것을 중요히 여겼고 이러한 예와 인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와 인을 통해서 항상 유교가는 뭐예요? 충과 효. 이걸 강조했죠. 다음 자료 2. 여러분 207쪽 자료 2를 보시고 내용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조사해보자. 이 말이죠. 유교의 발전. 자, 1은 아까 유교의 성립이고 이건 유교의 발전. 자, 조선시대의 수도는 성균관이 설치되어 유학을 가르쳤다. 물론 성균관이 국자감이라 해가지고 고려 후기에 생겼죠. 그랬다가 이제 명칭이 조선시대는 성균관으로 바꿔졌죠. 지방에는 향교, 오늘날로 말하는 공립학교이죠. 서당 등을 통해서 중요한 학문으로 많은 사람이 유학을 배웠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유교 학문은 서원이 발달하게 됐죠. 네. 특히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유교를 공부해야 했으며 군주에게 유교를 가르치는 것을 경연이라는 제도가 돼. 경연은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유교 질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바로 경연이라 그랬죠. 예.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교의 영향에 대한 강의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유교적 풍습의 사례를 찾아보다. 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우리 유교.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시는, 요즘 여러분들 가정에 지켜지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빠 엄마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맨 먼저 음식도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죠. 항상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어르신 먼저 드세요 하고 들기 바랍니다. 다음, 어른을 공경한다.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해야 되죠. 네, 등등. 오케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가 이런 것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6쪽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자, 우리가요 1번부터 3번까지 하고요, 여기 2번에서 4번까지는 이미 전반부 진나라 배우고 나서 39강 했어요. 그래도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는 무엇이 발달했다겠어요? 예, 철제 농기구 보급되어 생산력이 크게 향상됐다.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한 농사법 우경 실시가 돼갖고 더욱더 많은 생산력을 가져왔다 했죠. 그 다음에 진나라의 시황제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뭘 실시했다 했죠? 자기가 직접 전국을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했다 했죠. 그 다음에 한의 무제는 흉노족을 물리치기 하여 뭐 됐다 했죠?
누구를 보냈다 했어요? 그러죠. 장건을 서역에 지방에 방해했대요. 그 거리가 왕복 무려 6,000km. 한 번 갔다 오면 5년 걸렸다겠죠? 예. 그래서 이 길이 바로 무슨 길이 됐다? 오늘날 비단길, 실크로드. 그래서 뭐가 됐다? 동서무역로. 개척로가 됐다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한대에는 사마천에 누구? 역사서 사기. 반고우에 뭐예요? 한서와 같이 뛰어난 역사책이 나왔다 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한대의 제지서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 최륜. 그래서 엄청난 문화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했습니다. 다음 2번 옳고 그른 것. 자, 춘추시대의 제후들은 주 왕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이거 틀렸다고 전망했죠? 이건 춘추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 전국시대 때. 그러면 전국시대는, 춘추시대는 전국시대 조금 이전이니까 뭐였어요? 춘추시대 때는 뭐였어요? 지방 제후들이 독립과 세력 다투는 것을 춘추시대. 그리고 제후들이 이제 완전히 내가 주 왕실을 무시하고 내가 이 지역의 왕이라는 것이 전국시대. 그 두 개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 했죠. 약 550년 동안 혼란한 틈이 있었던 것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주나라 붕괴하고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죠. 그 다음 2번. 제자백과 중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한 학번은 아니죠. 유가는 인과 예를 중시하였잖아요. 차별 없이 하는 것은 뭐였어요? 묵과였습니다. 그래서 들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자백과 중에서 자연 그대로 삶을 강조한 학파는 도가이다. 자연 그대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한다. 인과 예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도가 사상가로서는 누가 있었죠? 노자와 장자가 있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진의 시황제는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사상을 통일했다. 유가사상이 아니라 뭘 통해서? 법가사상. 시황제는 완전히 유가사상을 탄압했죠. 그래서 분서경유, 유학서정에 관계에서 다 불태우고 거기에 체제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사상가들을 째요. 생매장시키고 죽이는 것. 땅에 문. 그걸 분서경유. 틀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한의 무제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사다. 맞죠? 이거에 바로 뭐예요? 아마 국가 재정 확립을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옛날에 보면 소금 같은 것은 완전히 국가가 전매권을 가지고 했었죠. 그렇게 중요했고 많은 경제 이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제7단원 1번 중국의 최초의 통일 진과한 2시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되시고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 두 번째로 인도의 통일 제국에 대해서 역시 전과 후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